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안경학개론을 맡게 된 송선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게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3학년 때까지 이제 계속 좀 보실 이제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그냥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 봄이고 한데 아직은 날씨가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날씨가 이번 겨울은 특히나 겨울인 건지 아직 건지 잘 모르겠다가도 갑자기 춥기도 하고 굉장히 변덕스러운 날씨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봄이 되니까 뭔가 그래도 이렇게 좀 뭔가 시작하기 좋은 계절 참 봄이잖아요. 그래서 좀 힘을 내서 겨울을 지나서 다시 봄이 왔었을 때 좀 힘을 내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계절이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봄을 참 좋아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봄도 시작이 되고 해도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인생에 있어 가지고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또 커다란 어떤 결정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실 텐데, 어찌 됐든 끝까지 이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저 역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과목이 안경학 개론인데요. 개론이잖아요. 개론은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과목이고, 실제 저희가 이제 3년제로 학제가 정해져 있는데, 3년간 배우는 모든 과정의 어떤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개론 과목이 왜 이렇게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을 살피듯이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보고 나면은 2학년이나 3학년이 됐었을 때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과목들은 훨씬 더 이제 더 심도 있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개론에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잘 알고 이렇게 2학년과 3학년을 거치시게 된다 하면은 훨씬 더 그때 좀 더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알고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쉽게 학업에 이제 좀 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과목보다 1학년 때 개론 과목을 참 열심히 했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학생 때요.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교수자의 입장으로서 개론이라는 과목을 맡게 된 것도 굉장히 영광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안경학이라고 하는 이 교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 개론 수업을 통해서 아마 좀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개론 부분만큼은 다른 과목들도 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조금 더 중요로 도를 두시고, 그리고 좀 이제 더 재밌게 해주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조금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그 차시에서는 개론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학교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라든지 예전이랑은 조금 수업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데 있어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들으면 될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개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은, 안경광학의 입문과정, 지금 이제 처음 안경광학이라고 하는 생소한 이 학문에 대해서 이제 접하시게 되시는 건데, 자,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우리 눈과 빛의 상호작용. 일단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과 빛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게 되는지,
이제 내용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 그리고 눈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눈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그리고 그 구조마다의 어떤 생리학적인 기능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테고, 그리고 그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해결책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될 테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눈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안경사, 검안사가 되게 되면은 주로 하는 업무가 시력을 교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질환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루는 분야는 아니고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다루게 되는 전문적인 분야고, 저희가 다루게 될 전문적인 분야는 시력에 어떤 저하가 나타났다라고 했었을 때 다양한 어떤 시력 보정 연구, 뭐 대표적으로는 안경이나 뭐 컨택트 렌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좋은 시력을 정상적인 시력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는 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안경, 안경 렌즈 거기에서도 종류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실제 어떤 시력 교정을 요하는 어떤 환자가 와서 당연히 굴절 검사도 제대로 잘 해줘야 되겠지만 이 처방에 따라서 실제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뭐 요구사항들이 있잖아요. 니즈가 있잖아요. 이거에 맞게끔 다양한 이런 시력 보정 연구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줘야지 가장 이제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력 보정 연구들에 대해서도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시력 보정 연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교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안과학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가 뭐 사실 질환을 처치하고 수술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안경원이나 혹시 안과에서 일하시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검사 기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어떤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안경원에 환자가 내원을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주 업무로 하는 것은 시력 교정이지만 눈 검사를 했었을 때 이 사람이 시력 교정이 된다, 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로 교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눈 안에 어떤 질환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굴절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시력 보정 연구를 통해서 교정을 해주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시력 보정 연구를 통해서 또 교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질환적인 원인에 의해서 시력 저하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어떤 건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갖다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유추를 해볼 수는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안과에서 어떤 진단을 좀 받으시기를 좀 권고를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이제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눈과 관련한 기본적인 해부학적, 생리학적, 그리고 질환, 대표적인 질환, 뭐 특히 백내장이나 녹내장은 흔하기 때문에 그런 질환의 어떤 특성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광학. 시광학이라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빛도 있어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었을 때 이 눈도 굴절 기능을 하는 이제 광학계잖아요. 빛을 갖다 굴절을 시켜가지고 망막에 딱 결상을 해서 상을 이제 선명하게 보게 될 텐데, 이제 이게 굴절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시력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서의 어떤 이제 굴절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렌즈를 통해서 교정을 하게 되는 이 어떤 이제 종합적인 이 광학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될 테고, 자, 그리고 이런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이제 다양한 시력 보정 연구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안경이나 컨택트 렌즈, 근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안이 이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프리즘이라든지 또 다양한 특수의 어떤 그 시력 보정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사용 목적이라든지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는 교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은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저희가 안경학개론이 이제 1학기에도 있고 2학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다 다뤄보고, 그리고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가서는 이 다뤄봤었던 내용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좀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하게 될 교재라든지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편에 보고 계신 이 책이 이제 주교재인데요. 사실 이제 주교재로 채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이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만, 온라인에서는 주로 이 PPT 자료를 이용을 해서 수업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재는 이제 굳이 사지 않으셔도, 구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세요. 선택사항이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교재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 교재를 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 좀 특징이 지금 오른편에 보고 계신 이제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개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다라고 이제 좀 쉽고 빠르게 보기에 좋은 이제 교재의 형태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이 안경학 개론은요, 이름이 또 동일해요. 이제 이 외에도 안경학 개론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드시 출판사랑 저자는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개론은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 제가 그 강의를 하는 이제 중간에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교재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를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도서관에 이용을 해서 빌려보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아니면 나중에 이제 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게 되면은 두 가지 다 한번 빌려서 보시고 이제 본인에게 좀 필요하다 싶은 책을 뭐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 PPT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들으시기 전에는 반드시 PPT 자료를 좀 준비를 해주시고, PPT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캠퍼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학습 정보란에 학습 자료실 들어가면은 제가 온라인 강의 올리기 전에 항상 이렇게 자료를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출력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신 후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제 학습 자료실에서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강의를 들은 후에 강의에 대해서 이제 과제식의 어떤 평가들이 있어요. 그것 역시 학습 자료실에 제가 같이 이렇게 문제들을 올려놓을 텐데, 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뭐 성적에 반영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이제 내용을 갖다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셨는지 본인 스스로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좀 체크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이제 바람에서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후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내용을 정리하실 때 참고로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수업 진행 방식은, 책은 선택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시겠고, 교환은 반드시 수업 전에, 온라인 이 강의 들으시기 전에 수업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셔서 출력하셔서 메모하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제 들으시기 편하실 거예요. 하시면 되시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로드를 해놓긴 하겠지만 지금 선택사항이다. 이제 나중에 강의 들으시고 좀 정리하시고자 할 때 이 과제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평가 방법은요, 출석이 20%예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 또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는 이 출석 기간을 좀 이렇게 딜레이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던데, 근데 나중에 한꺼번에 들으시기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매주 들으셔야지 나중에 시험도 그렇고 조금 힘드시 않으세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들으셨으면 하고요. 혹 시간이 안 된다 하시면은 제가 안 되시는 경우에라도 제가 열어놓는 것은 기말까지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각 체크는 되시거든요.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그 기간 내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이 20%, 그리고 평가가 이제 8주차하고 15주차에 있어요. 각각 40% 이제 필기시험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참고로 제가 그 시험 치기 전주, 그러니까 8주차 앞주에 7주, 그리고 15주 앞주 14주에는 그 앞전에 배웠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 내용을 갖다가 이제 강의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 있는 그 강의 내용은 여러 번 좀 반복을 해서 들으시면은 또 시험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수업 그 책에 있는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뭐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 책을 가지고 같이 좀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참고를 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 총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7강까지는 사실은 이 안경 광학에서 다루게 될 눈과 뭐 렌즈와 관련된 어떤 광학적인 부분, 뭐 기하광학, 물리광학 이런 이제 원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좀 부수적인 내용들부터 이제 쭉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광학 관련해 가지고 3년 동안 커리큘럼이 아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광학 시간에 이제 차례차례 배우실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진 않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다룰 과목은 내용은 이 8강부터 16강까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17강도 보시게 되면은 안경 조제 가공의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처방된 이 처방전에 따라서 안경을 갖다 만드는 그것과 관련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이 안경 조제 가공도 이제 기초부터 해서 심화까지 이제 3년간 이렇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기 때문에 조제 가공 담당하는 교수님께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이제 다뤄주실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18강부터 20강까지는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에도 따로 좀 떼어서 저희가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론 시간에서는 따로 배우지는 않습니다. 뭐 컨택트 렌즈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물성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긴 하지만 자세하게 배우지는 않고 이제 어떤 것들이 있구나 요 정도만 저희가 시력 보정 용구를 다루는 그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주요 다룰 내용은 이제 여기 8강부터 16강까지인데요.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후에 뭐 안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제가공 컨택트 렌즈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모든 어떤 과목들과 연계를 하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이제 중요도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8강에서는요. 안구 구조와 광학적 모형화 되어 있는데 이 8강의 내용은 기본적인 안구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안구가 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구조마다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이 기능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 정도 이 정도 이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9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와 비정시 되어 있는데 정시, 비정시. 정시는 뭘까요? 정시는 말 그대로 이제 정상적인 시력을 정시라고 하죠. 보통 뭐 시력이 1.0이다라고 하면은 정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게 정상적인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정시, 정상적인 시력이 아니다라고 해서 비정시로 구분을 하는데 그럼 비정시로 구분이 되는 이제 대표적인 게 근시, 그죠? 그리고 난시,
그리고 원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시가 뭔지,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비정시가 뭐 근시, 원시, 난시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어떤 증상을 호소를 하는지,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런 비정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어떤 렌즈를 사용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은 뭐 근시나 원시나 난시나 다 비정시긴 하지만 그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교정을 할 때도 필요한 렌즈가 다르겠죠. 그래서 어떤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 비정시를 교정하는지 그 렌즈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강을 보시게 되면은 구면 렌즈를 이용한 명시력의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범위를 명시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 사람의 비정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눈이 이제 멀리도 보이지만 가까이도 보이잖아요. 이제 가까이도 보인다는 것은 가까이 볼 때 필요한 그 굴절 값이 다른데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눈 안에 이제 수정체라고 하는 부분이 얘가 굴절력 값을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마치 그 카메라의 줌처럼요.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서 거리마다 다 선명하게 볼 수 있게끔 굴절력 값을 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선명하게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수정체가 조절하는 것도 이제 젊었을 때는 아주 원활하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은 이 조절하는 기능도 점점 노화가 돼서 좀 쇠퇴가 돼서 좀 조절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굴절력 값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이 범위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까이 보는데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노안이라고 하는 이제 그 현상인데요. 그래서 멀리 볼 때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수정체의 기능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돼서 가까운 데까지 볼 수 있는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그 명시력 범위도 다 다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정해 줄 수 있는 렌즈도 다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있어서 수정체 조절하는, 즉 굴절력 값을 변화시키는 것을 조절이라고 하는데, 요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다. 수정체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렌즈, 안경 렌즈 이렇게 하면은 멀리랑 가까이랑 잘 보게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 외에도 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능 이상은 더 많잖아요,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안위 이상이라고 해서 안구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다. 대표적 사시 있겠죠, 그죠? 그리고 사위도 같이 살펴보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안구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이제 시력 보정 연구, 이제 프리즘 렌즈라는 거,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안구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정상적인 시력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렌즈들이 그냥 근시나 원시나 난시나 이런 부분들을 교정을 한다, 근거리에서 잘 보이게끔 교정을 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지만, 그거 외에도 특수 렌즈로서 이런 프리즘 렌즈도 있고, 아니면 이것과 관련한 뭐 플래넬 렌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특수 렌즈들이 있어요. 뭐 차폐 렌즈도 있고 막 굉장히 많거든요. 사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목적, 그리고 이제 알고 계셔야지 후에 이제 많은 빈도는 아니지만 그런 환자가 왔었을 때 저희가 이제 알고 처치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이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13강이랑 14강이 이제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양안시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양안시. 이제 저희가 눈이 두 개잖아요. 하나가 아니죠. 그죠? 실제, 우리가 이제 두 눈을 가짐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공간감, 원근감, 거리감이에요. 만약에 한 눈만 있다.
그러면은 이제 3D가 아니라 2D로 보이는 거예요. 그림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상이 약간 다르거든요. 다르면서 이제 겹쳐지면서 상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건데, 뭐 한 눈만 있다. 혹은 두 눈이 있지만 한 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결국 이제 한 눈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실제 입체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두 눈을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두 눈이 제대로 이제 그 기능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양아시 기능이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아시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양아시 기능이 이제 제대로 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또 처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이제 챕터가 13강과 14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안구 구조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을 때 이제 시력의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교정을 하는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5강에 보게 되면은 안광학기기의 종류와 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눈을 검사하는 기기도 굉장히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안경원에 방문했었을 때 어떤 기계 앞에 앉으시잖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앉는 기계가 있어요. 그죠? 처음에 앉아가지고 턱이랑 이마 이렇게 대고 이렇게 기계 안을 쳐다보게 되면은 집이나 뭐 열기구가 막 이렇게 좀 선명해졌다 흐려졌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바로 눈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 비정시를 정시로 교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안경 렌즈 도수, 굴절력 값을 대략적으로 기계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오토 리프랙토메터라고 해서 자동 안굴절력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안경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제 기계가 되겠고, 또 그거 하고 나서 보면은 또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렌즈를 갖다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시력 검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포롭터라는 기계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포롭터로 검사 끝나면 시험 렌즈 같은 걸 이렇게 쓰고, 회색깔 안경도 굉장히 무겁고 보기 안 좋은 안경도 쓰고 이렇게 걸어보라고도 하잖아요. 장용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용을 하게 되고, 혹 또 뭐 질환이 있어서 안과에 갔었을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기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추면서 이제 눈을 갖다 이렇게 확대시켜가지고 질환이 어느 부분에 발생했는지 확인해주는 생체 현미경, 슬램프 이런 것도 대표적인 안광 기기가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눈을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자세하게 다뤄야 될 이 안광학 기기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추후에 이것들을 아주 다뤄보셔야 되기 때문에 안광학 기기 시간에 실습을 하시면서 다루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챕터가 이제 15강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굴절 검사되어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실 저희 업무가 검사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 시력 검사 제대로 해주는 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시력이 아닐 때 어떻게 교정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굴절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게 주 업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이제 뭐 챕터를 갖다가 또 그 커리큘럼에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이 굴절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굴절 검사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비 검사라고 해서 이 사람의 눈에 있어서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대략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스크리닝 빠르게 이렇게 알아보는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챕터가 16강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씩 이렇게 두고 보면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세히 알아봐야 될 그런 이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방향성을 세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